열흘 넘게 추가 확진자가 없던 원주에서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 4명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놓고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홍천 사과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당도가 높고 단단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음식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인데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쓰레기 수집소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안정세를 이어오던 원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어 방역당국이 해당 학교 동급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교문에 학교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23일 이 학교 2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접촉이 우려되는 동급생과 교직원 170여 명에 대해 이동 선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학교뿐 아니라 인접한 2개 학교도 등교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학교도 이틀 월요일 화요일만 왔다가 오늘서부터 이제 또 못 가니까 명절도 다가오고 좋았으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일이 점점 확대해지니까. 확진 학생 아버지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23일 하루에만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에서는 이번 주에만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열흘 넘게 잠잠하던 원주 지역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을 앞두고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그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확진자분들이 발생해서 저희 방역당국도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더 완벽히 하고 추가로 더 어떤 외부에서 그 차단으로 인한 그 감염이 좀 확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거고. 원주시는 확진자 동선을 신속히 파악해 추가 확산 우려를 차단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자릿수로 늘었다며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속초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역사회가 이 사업을 두고 찬반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가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레 7.8km, 흰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석호, 속초 영랑호입니다. 동해안 대표 석호 중 하나인 영랑호가 개발과 환경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속초시는 이곳 영랑호에 길이 400m짜리 부교를 설치하는 등 생태 탐방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산 4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완공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으로 영랑호 환경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속초시가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랑호 환경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그냥 승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또 이것이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길에 나서서 그러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가자, 이런 거예요. 반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지역 주민들은 23일 속초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도 좀 한번 듣고 싶고. 속초시 의회는 의회 승인을 거친 사업인 만큼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0억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시가 10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에 앞서 지난 10일 환경단체들은 재검토 방안을 찾으라며 시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심의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영랑호 탐방 조성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업비 절반을 넘게 부담하는 강원도가 속초시에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체에 이어 강원도까지 재검토 입장을 보이면서 영랑호 탐방로 사업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택배나 배달 음식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직접 이 재활용품을 선별해봤습니다. 김포에 있는 재활용 수집소입니다. 김포 지역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들이 모두 이곳에 모이는데요.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골라냅니다. 쉴 새 없이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산더미 위에 쓰레기가 또 쌓입니다. 종류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선별장으로 향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선별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현재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선별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많은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끝이 없습니다. 모두 쓰레기입니다.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에 비닐봉지까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찾아야 합니다. 기계로 작업할 수 없어 손으로 하나씩 골라냅니다. 선별 작업에 참여해봤습니다. 페트병만 집어 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에 넣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손은 허공만 휘두르고 빠른 속도에 속까지 울렁거립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지? 토할 것 같은데?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또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음식 찌꺼기 쉽게 말해서 그런 게 있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에러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고 그 처리하는데 그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또 재활용을 선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스티로폼 쓰레기는 3배나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양도 문제지만 제대로 배출한 게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둔 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떼야 합니다. 이곳 수집소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5톤. 폐기할 쓰레기를 걸러내면 8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쓰레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50명이 하루 꼬박 일해도 늘어난 양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 시간은 1시간 늘렸습니다. 반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줄었습니다. 플라스틱 원재료 값이 떨어진 데다 코로나로 수출까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밟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그 분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반입량은 약 한 36% 정도 늘었어요. 근데 실제 양은 그보다 더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가지고
단가 인하 요청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줄어들고. 달라진 일상 속에서 찾은 편리함. 편리한 만큼 무섭게 쌓여가는 일회용품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와 경북이 유명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요즘에는 강원도 내에서도 정선이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하된 이 홍천 사과가 전국 사과 중 최고가에 거래되면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갛게 익은 사과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음직스럽게 익은 사과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를 시작한 홍천 사과입니다. 홍천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높아 다른 지역 사과에 비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남쪽에는 지금 고온 현상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 적지가 이제 강원도라서 큰 일교차와 맑은 공기, 맑은 물에서 크기 때문에 아주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는 사과 주산지인 남부 지역에 비해 장마와 태풍 피해가 적어 상대적으로 작황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출하된 홍천 사과 홍로 품종이 서울 가락시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되는 데다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홍천 사과는 모두 230여 개 농가에서 3,500톤 정도가 출하될 예정입니다. 홍천 사과 주 품종은 빨간 사과인 홍로와 부사와 함께 황금 사과로 불리는 시나노 골드와 우리나라 신품종인 아리수까지 다양합니다. 품종별로 추석 전인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출하 기간도 길어 농민들의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7년 10개 농가에서 사과를 시범 재배한 이후 재배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민들이 연구회를 만들어 지역에 맞는 재배 방식 등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홍천군도 올해 사과를 지역 명품 농산물에 추가하고 유통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품질 사과인 만큼 선별 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별을 잘 해서 고품질 사과만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사과 주스와 건초즙과 같은 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사과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등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의 불모지였던 홍천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본격 시작된 지 올해로 8년째. 홍천 사과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홍천 지역 명품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 분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3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강원도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된다면 생산 가능 인구에 비해 부양 인구가 비대해지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지역 소멸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0%의 인구가 수도권하고 대도시, 광역 도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수도권, 대도시 중심 정책이 낳은 폐해가 지역 소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위기 극복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인구 정책 분야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최근 대전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구호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23일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과 춘천지역 도의원들이 적십자사 강원도지사를 방문해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전달된 구호금은 적십자사 강원지사를 통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의 수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